대구 홍은동에 명지 탁구 클럽이 있습니다. 탁구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죠. 그런데요,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지 탁구 클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엉뚱발랄 라디오 15번째 시간, 오늘도 엉발라 가족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오가마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 너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오가마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네, 엉발지기 서성원입니다. 예, 오늘 초대 손님을 모시고 아주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초대 손님에 대한 그 궁금증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봉투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봉투에 두 분에 대한 정보? 정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보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예, 제가 바로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짠! 예, 놀라셨죠? 제가 이게 집에서 막 출발하기 전에 이게 괜찮겠다 생각. 제가 탁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오늘은 초대 손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탁구하고 관련되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탁구장에서 탁구를 할 수 있는 게 참 앞에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글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두 분 본인 소개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는 고찬규라고 합니다. 명지 탁구장의 관장으로 불리고는 있는데 관장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도우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명지 탁구 클럽의 회원이고요. 아웃도어 쪽의 사업을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문종우입니다. 네. 저 아웃도어 쪽에서도 상당히 그냥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예. 했습니다. 예. 그 사업도 너무 잘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탁구장에서 탁구만 그냥 열심히 이렇게 탁구장에 나온 분들이 탁구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관장님 네. 뭐 좀 엉뚱한 일을 벌이셨죠. 제가 그 뉴스를 검색하니까 이게 일반 그냥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네. 네. 뭐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저희 탁구장에 문인들이 좀 많아요. 김성규 시인도 있고 또 뭐 천수 시인, 안현미 시인, 그리고 뭐 윤혜연 작가, 뭐 김덕희 작가, 뭐 이런 시인과 소설들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뭐 같이 좀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회원들하고 하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이 2회째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보통 이제 이게 명지 탁구 클럽 신춘문예 1회 공모가 있었고 지난해요. 그다음에 올해는 2회째인데 그 이렇게 공모한 글의 종류가 뭐 어떤 게 있었나요? 1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참여를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삼행시로 네. 이렇게 삼행시 시제를 주고 삼행시 짓기 대회를 했었습니다. 신춘문예라고 해서 그랬던 회원들 대부분이 참여를 하게 됐었고 시제는 뭐 예를 들어서 근하신년 뭐 탁구 용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뭐 치키타라든지 뭐 그리고 명지탁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세 글자나 네 글자로 시제를 주고 삼행시로 이렇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고 아까 얘기했던 시인과 소설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렇게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삼행시까지는 그래도 제가 참 그래 뭐 탁구장에서 회원들이 이제 참여하는데 네. 인정을 제가 하겠어요. 근데 2회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예. 그 심사도 대단한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실제로 뭐 유수의 문학상들을 심사하는 그런 심사위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그러니까 상의 권위에는 뭐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공정하게 심사도 했고 작품 수준이 실제로 굉장히 높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심사위원도 쟁쟁한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2회에 이렇게 수상작으로 뽑히신 분은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상을 수상하신 문종우 선생님을 모셨는데 이게 뽑히고 나서 뭐 탁구장 아니면은 뭐 주변의 가족들이라든지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기 같은 글이었기 때문에 네. 와이프한테도 알리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누가 뭐 상금 좀 주더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이것이 저한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 탁구하는 사람들도 이게 탁구만 치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 그런 시선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대신 참가할 때 우리 관장님이 갖고 있는 그 타이틀이 작가이자 출판사 대표이자 네. 그렇기 때문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지 어떤 입상이나 그런 거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예. 근데 좋게 봐줘서 저는 고맙고요. 예. 아 근데 그 사모님한테도 그냥 뭐 나중에 뽑히고 나서 상금 좀 받았다고 이 정도 하신 거는 평소에 좀 글을 좀 쓰신 거죠, 그냥. 네.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처음에는 다른 전공을 하다가 네. 욕심이 좀 있었죠. 아, 그런 쪽에 예, 그래서 예. 제가 이 탁구장에 다니는 이유도 이제 관장님이 그 작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큰 이유고요. 아, 그리고 다른 탁구장에 비해서 이런 말 하면 좀 웃기겠지만 문화적 품격이 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그 농담 같지만 네, 네, 네. 사실은 예.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맞아요. 출품한 작품이나 출품한 사람의 수준에 비해서 작가의 역량이 심사위원의 역량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심사를 하는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뽑힌 작품이 대상이 대결이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거 대결 작품 뭐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게 뭐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 2010년인가 11년이었거든요. 네. 2010년, 2001년인가 2001년이죠. 2001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2000년에서 2001년 넘어가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정산동에 있는 탁구장에 다닌 지 한 2, 3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2008년부터 다 탁구를 쳤으니까. 그래서 탁구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마치고 망년회를 하고 하러 이제 그 횟집에 갔는데 제가 그 전에 몸이 좀 아팠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돈을 좀 빨리 벌어보겠다고 횟집을 한번 했습니다. 일식집. 네, 네. 직원 한 5명, 6명 데리고 했는데 그때 고생을 좀 했죠. 뭐 물고기 뺐다고 사람들 관리하고 장을 보고 네. 청소하고 문 닫고 문 따는 것까지 다 제가 했으니까 그래서 회의는 제가 일관이 좀 있는 편이었고요. 네. 또 안 그래도 성격이 좀 까칠한 편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고 정교한 걸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저 작품에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VIP 고객에서 예.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제 식당에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왜냐하면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이제 고기 회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뭐 서빙도 물론이고 그래서 종업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주 예.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년회를 하는데 제가 회를 고르게 됐죠. 횟집 가서니까 네. 제가 회를 아니까 그래서 뭐 도다리하고 또 농어였던가 애들 네. 시키고 이제 올라가는데 연말 막년이니까 복잡할 거 아닙니까 식당이. 네. 스키드 하시면 먹고 있는데 한 4, 50분 만에 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보니까 회가 광어 같은 거예요. 도다리가 아니고. 네. 사람들이 잘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예, 그래서 그래서- 광어하고 분명히 저한테는 이 광어인데 광어가 도다리가 광어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 주인한테 말하면 또 분위기 깰 것 같고 막년에 분위기 깼고 또 내 혼자의 까칠한 것 때문에 식당 막년의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죠 옆 사람한테. 근데 한 사람은 뭐 얘기해야 된다, 한 사람은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용기를 냈죠. 대신 오픈하지 않고 살살 주인이 올라왔을 때 저 사장님 이거 아무래도 네. 옆 사람 안 듣게 예. 해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다리 시키는데 광어가 왔네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굉장히 당황하는 눈빛을 짓더라고. 그 표정 보면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한참 똥을 들이더니만 이 사람이 찔렸는지 모든 사람이 그 식당에 앉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네. 나보고 이 사람이 돌았나?
왜 남의 식당에서 방해를 하나 이런 식으로 크게 외치니까 네. 저는 제 의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조용히 그냥. 저는 완전히 이제 내 하나 때문에 이제 분위기 다 망치는 그런 경우가 됐죠. 네.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예, 예. 관장님한테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관장님이 이제 신춘문예를 앞두고 이해를 앞두고 1회 때는 그냥 재미로 했는 삼행시였고 네. 2회 때는 그 제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글을 한번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길래 아, 네. 저는 일기처럼 쓴 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 보탠다, 가치에 올린다 생각으로 했는데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얘기 듣고 며칠 있다가 집에서 이제 밤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 쓰는데 기간은 대충 얼마쯤 걸렸을까요? 한 3시간? 한 3시간 썼던 것 같아요. 그래 한 11시쯤에 썼어. 새벽 2, 3시 썼던 것 같아요. 아, 이 얘기는 내가 학창 시절에 좀 썼어 이 얘기예요. 그죠? 아, 진짜입니다. 네. 일필휘지 뭐 이런 거죠. 예. 그게 왜 그래, 어쩐지 그러냐면은 그래 수상했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은 그게 스토리가 꾸민 게 없었고 아, 네네. 요건 몇 개 가정된 게 있지만은 예. 그 가정들이나 그냥 예. 생각난 대로 술술 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딱 하나 했는 거는 좀 밋밋한 이 소설, 단편 소설을 쓸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필로 쓰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예. 대신 구도를 그냥 너무 서술적으로 평범하게 쓰지 말고 클라이막스를 앞으로 빼자. 예. 예. 그래서 처음부터 좀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칼질을 하고 막 내장이 튀어나오고 막 그런 얘기가 해놓고 이제 풀고 간 거예요. 예. 지금 사실 이 얘기는 문학을 좀 해가지고 글 좀 써봤다 하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일반인은 이게 앞으로 빼야 될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 잘 모르거든요. 예. 뭐 이게 작가를 두고 쟤한테 그런 말 하면은 이 돼지 앞에 콕 가는 거죠. 아니요. 오늘은 주인공이십니다, 진짜. 예. 지금 제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토크에서 작품의 줄거리도 한번 들어보자고 했는데 지금 이미 벌써 차분하게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첫 곡으로 들으셨는데요. 두 번째 노래 역시도 지금 우리 관장님이 그 선곡에 오신 곡입니다. 아주 멋있는 곡이었는데요. 두 번째 곡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를 듣고 얘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했기에 이토록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나.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치니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치니.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에 이토록 밤마다 별빛으로 빛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잠들었기에 이토록 흔들어 새벽을 깨우는가.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그대.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해뜨기 전에 새벽을 열심히 해뜨기 전에 새벽을 열심히 해뜨기 전에 새벽을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 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네, 관장님이 우리 명지 탁구 클럽 관장님이 선곡에 오신 두 번째 곡이었는데요.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를 들었습니다. 아, 참 제가 앞에서 그냥 제가 저 이렇게 제 복장이 좀 튄다고 생각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추리닝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탁구 이렇게 하는 분들하고 탁구 여기 전부 다 고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세만큼은 그냥 하수에. 저는 공식 후원 받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요? 특정 업체로부터. 네. 오늘도 하수가 아니고 고수인데요. 예, 그래요? 아유, 제가 오늘도 그냥 탁구를 2시간 정도 하고 왔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명지 탁구 클럽에서 이제 신춘문예를 열었는데, 시상식이 뭐 참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시상식에 뭐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시상을요? 그러니까 탁구를 하기 위해서 모이고 건강 챙기자고 이제 운동을 하는 게 기본이겠지만 뭐 최소한의 문화 공간이기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뭐 연말, 연초 이럴 때는 그런 이렇게 문화 행사를 같이 곁들이고자 뭐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노래 그 신년 음악회 형태로 해서 시상식 앞에서 이제 그런 공연을 몇 가지 하는 형태로 준비를 했고 뭐 현악 사중주 팀이라든지 뭐 그리고 가수들 또 아마추어 데뷔를 앞둔 신인 뭐 이런 또 직장인 밴드 보컬 뮤지컬 출연했던 뭐 이런 좀 나름 아마추어에서는 쟁쟁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네. 초청돼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나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은 느끼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신춘문예 시상식 때 이제 신년 음악회라든지 이런 게 평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했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냥 탁구장에서 그냥 탁구를 치는 분들이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소에도 아마 이런 문화 활동을 탁구장에서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문종호 작가님도 말씀하셨죠. 그냥 요 분위기가 아주 고품격. 저 탁구장이 이제 명지 탁구 클럽이 조금 독특한가 봐요, 그죠? 실제로 네. 뭐 가수도 있고 또 뭐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뭐 재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렇게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이제 운동하는 곳이니까 그걸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탁구만 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이제 내년 아니면 뭐 이제 여름이나 가을 이럴 때 또 행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뭐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관장님이 고수인 게 지금 이렇게 이제 뭐 문화 행사를 종종 하는데 이게 대부분 다 회원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참 이렇게 같이 뭐 운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은 여건만 되고 이게 또 나름대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리고 그 우리 문종호 작가님 그냥 요거 쓸 때 그냥 너무 그냥 몇 시간에 걸쳐서 그냥 완성을 했다고 해서 저는 뭐 나름대로 뭐 뭔가 어딘가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았는데 혹시 숨겨둔 거 있으면 그냥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슷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작가님 앞에 두고 제가 글 얘기하는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도 못 되고 그냥 일기 같은 글만 써서 남한테 보이지 않고 내만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것을 이제 시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근에 처음으로 한번 시상을 받은 거죠. 그런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글이란 거는 그냥 글이나 언행일치란 말이 있지만 문행일치 이런 거를 내가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 사는 모습이 좀 잡스러워가지고 제가 감히 글을 쓴다 남한테 보인다 이런 자체는 아직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을 받다 보니까 기분은 좋더라고. 좋은데 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어. 이게 너 남한테 내보내고 그럴 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늘 완전히 소질 없지는 않구나. 근데 이 소질이 내한테 밥은 먹여줄 그거는 이번 생은 아니다. 이번 생은 그런 게 아니다. 네. 저는 제 주위에 좋아하는 작가들 만나고 가끔 모임을 가다 보면은 이제 관장님 만날 때도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작가도 있고 따로 알고 있었고. 네. 또 뭐 심사위원들도 이번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알았던 사람도 있지만은 한 70~80%는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저도 문인들 행사나 많이 가고 그랬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장님 지내게 됐고 그래서 에피소드는 그때
지금 생각해도 좀 황당하죠. 제가 그쪽 주방장이자 사장인 사람하고 뭐 이게 이 도다리다 광어다 싸우다가 네. 그 사람이 저를 하도 막 무한을 주길래 제가 갑자기 이렇게 그걸 그 주방장이면은 밀치고 들어가서 칼을 뺏었어요. 그 사람이 없는 예. 얘기예요. 있을 겁니다. 대발을 뺏었다는 게 있어요. 예? 대발을 뺐었다. 대발한 게 이제 큰 아. 탕탕 치는 칼이 있잖아요. 네. 예. 그 그래서 칼을 말 뺏어 때문에 들어가니까 제가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고 119 신고하고 난리 112 신고하고 난리 났죠. 예. 그때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죠. 이게 제가 옷을 물고 그 자리에 남의 횟집에 들어가가지고 수족관에 고기를 건져가지고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회를 치는 그 과정을 지금 생각해도 좀 미쳤다 생각하는데 또 그걸 또 말리지 않고 제 옆에서 보는 그 주방장 말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가 끝까지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를 차려가지고 딱 내놓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친 짓이다. 지금 그때 제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아주 활기가 왕성했구나. 지금 같으면 그냥 아이고 내가 참고 말리 이렇게 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때 객기가 그립기도 합니다. 요즘도 보니까 뭐 만만치 않은 오늘 몰랐습니까? 까칠합니다. 저한테 시간 어겨가지고 까칠해요. 시간 어겨가지고 일부러 까칠한 티를 내는데 7시에 올 수 있었죠. 6시까지. 근데 내가 예. 쓰는 내용이 전부 까칠한 얘기인데 제가 까칠한 걸 알면서 내한테 왜 이럴까. 근데 저도 보면 제가 실은 탁구 입문한 지 한 12, 13년 네. 정도 됐는데 초창기 때 제가 이 문종우 작가님을 뵀었어요. 실은 한 1년 정도 같은 구장에 있었는데 말 한 번도 섞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수와 하수 차이도 있지만 이 네. 눈매도 날카롭고 예.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막 졸업한 그 이제 동생 군대 가기 전에 좀 이쁘다 이제 저는 그랬는데 아주 현실적인 얘기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나무라더라고요 그 동생을. 그래서 범접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이고 뭐 냉철하구나 그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관장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이 네. 지향하는 건 같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가 저는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주의고요. 관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예. 그 배려가 몸에 배인 사람이죠. 예. 좀 제가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적한테도 욕 먹기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적한테도. 저는 저 사람이 적이다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한 말이 저 사람이 도움이 됐다 내 의사가 정확하다 싶으면은 좀 과감하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글도 나오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관장님이었으면은 예. 어땠을까 그날. 관장님이 쓰셨으면 이걸 못 썼겠죠. 시로 썼을 거예요. 이런 일이 말을 일어나면 다듬어서 최대한 다듬어서 말을 줄이고 해가지고 한두 단어로 그냥 끝내려고. 그 관장님 시집을 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냥 말. 그다음에 저 작품에서 보면은 제가 참 재미있게 보면은 이제 그 회를 가지고 이제 광어냐 도다리냐 그걸 가지고 회를 해놓고 할 때 경찰이 와서 경찰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그 얘기가 참 황당하죠. 정말 재밌었어요. 경찰은 뭔가 자기 와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으니까 말할 이렇게 껴들지도 못하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네. 칼을 들고 주방장인데 건조가 심하잖아요. 우리가 일본 네, 말이지만 그렇죠. 건조라겠죠. 굉장히 그 도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거든요. 까다롭고. 네. 근데 낯선 손님이 자기 칼을 뺏어가지고 주방에서 회를 잡고 피를 나누는 막 고기를 두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지나니까 그래. 웃었지만. 좀 위험한 행동을 위험했죠. 하신 거죠. 네. 근데 그 사태 일어나서 바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바로 왔어요. 네. 근데 경찰이 해를 어떻게 합니까? 칼부림 나서 날까 봐서 예방하라고 하는데 둘이 한 사람 해 또 한 사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켜보고 있는 걸 또 경찰이 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다 이해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도 경찰이었거든. 지금 퇴직해서 연세도 네, 됐지만 네. 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작품 제목이 대결인데 참 물론 그때는 뭐 까칠해서 그냥 뭐랄까 그 횟집에서 조금 너무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고객들을 생각을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주방장하고 결국은 대결을 한 건데 평소에도 조금 뭐 대결할 일은 가끔씩 탁구 말고요. 그 탁구는 뭐 종종 뭐 대결하실 거가. 제가 까칠하긴 까칠해요. 와이프도 알고 그다음에 네. 그 와이프가 하는 농담 중에 그때 농담이 지금 진담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당신하고 네. 친한 사람들은 참 마음 넓은 사람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 네 같은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 얼마나 속이 넓으냐. 예. 그러니까 니하고 친하지 이렇게 말을 해요. 원칙적으로 이게 공공의 자리에서나 특히 사적인 분노보다는 저는 사적인 분노를 거의 안 내요. 진짜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공적으로 분노할 때 그게 공분이라 그러잖아요. 네, 공분 네. 때문에 제가 인간관계도 많이 잃었어요. 아. 근데 그거는 못 찾겠더라고. 이게 내게 나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내가 화를 내는 거는 화지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분노잖아요. 네. 분노. 화, 분노는 저는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분노는 많이 했어요. 근데 네, 화는 별로 안 냈던 것 같아요. 그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해 이제 공적인 분노, 공분. 네, 그게 공분이죠. 저도 이제 갑자기 그 말이 낱말이 생각이 났네요. 근데 우리 저 관장님하고 작가님하고 이제 이렇게 탁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긴 자리에서 관장님은 시를 쓰시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작가님은 이제 그러니까 산문이면서 아까는 수필을 생각했는데 참 그게 따지자면은 장르로 따지자면 수필로 들어가야 될 거야 아니면은 소설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작가님 그 현역 작가님 대표이자 작가님은 네, 아니 저는 이제 소설로 읽었거든요. 네, 소설적 너무, 구성이 스토리가 돼 있고 생생하고 또 대화체로 돼 있고 해서 네. 뭐 소설로 보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장님으로서 이제 관장님이 이제 선배 문인으로서 이제 탁구는 두 분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분이 더 물론 시작을 문종우 먼저 하고 작가님이 이런 한참 고수입니다. 예. 그 전에 아, 그 네. 제가 곁들일 거는 네. 저는 남들 따라하기를 좀 싫어해요. 남들 따라하고 남들 하는 유행을 아, 따기도 싶고 네. 그래서 예. 제 나름대로 내가 태어나는 달라붙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네. 나는 나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데서는 약간 가끔 부딪힐 때 있어요. 네. 근데 그 문학의 장르도 뭐 시, 소설, 수필, 뭐 희곡, 뭐 동시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딱 구분 짓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끔 내가 그런 허튼 짓을 좀 합니다. 이게 남들이 아주 헷갈리게 하는 행동을 가끔 해요. 이번에도 이게 사실은 이제 간사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이거는 단편 소설로 쓰면 좋겠다. 스토리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방대해지니까. 네. 그래서 좀 짧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나갈까 하다가 네. 이거 뭐 전문적인 문인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아마추어 운동하는 사람들 모여서 우리끼리 하는 자축인데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지겹겠다 하는 싶어서 그렇게 좀 짧게 매정 겁니다. 예. 자, 제가 쓸 때는 수필이었어요. 남들 볼 때는 소설일지 모르지만 근데 수필치고는 너무 그냥 장면이 너무 생생해가지고요. 이야기도 너무 뚜렷하다고 해야 될까요? 생생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작가님으로 볼 때는 뭐 생생하다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너무 실감 나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세 번째 지금 이제 관장님이 선곡에 오신 두 곡은 들었고요. 문종우 작가님이 선곡해 오신 곡 소리 없이 흰 눈이 내리고 정태춘 박은호의 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저쪽 너머로 보이는 그대는
14살 행복하면 좋겠다. 숲에서 하는 다른 교육. 금산 간디학교에서 중학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루한 일상 대신 특별한 학교 생활을 원하시나요? 좋은 사람을 가르치는 숲속의 학교. 금산 간디학교로 오세요. 금산 간디학교에서는 기술부터 철학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배워나갑니다. 15주간의 필리핀 해외 이동 학습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3년을 함께하는 2명의 담임 선생님과 나만의 발견을 이루고 졸업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2001년부터 운영돼 온 국내 최초 대안교육기관 금산 간디학교에서 행복과 성장을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간디학교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세요. 문의전화 010-4782-9328 010-4782-9328 네, 지금 여러분은 서대문 FM의 서성원의 엉뚱발랄 라디오를 듣고 계신데요. 지금 초대 손님으로 2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 손님 중에서요. 지금 특별히 제가 이렇게 조그만한 책을 2권 가져 나왔는데요. 시집입니다. 고창규 관장님이 내신 3권의 시집인데 지금 제가 2권만 가져 나오는데요. 제가 이 2권 가져 나온 이유는 지금 요 책인데요. 시집 제목이 핑퐁핑퐁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보면 해제에도 보면은 탁구시라고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창규 관장님이 탁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거 이제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탁구를 하시면서 이왕이면은 그러면은 시 같은 거 한번 읽어볼까 하는 분은 요 고창규 관장님의 핑퐁핑퐁 이 시집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또 2016년에 초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3쇄를 찍었거든요. 생각 외로 이제 인기가 있는 시집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 시를 한번 읽어볼까 하시는 분은 이 시집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네, 지금 관장님 명지 탁구 클럽이 어떤 클럽인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광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명지 클럽의 장점이라면은 일단은 뭐 서울에 있는 탁구장은 지하에 있기가 쉬운데 아무래도 뭐 세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로 근데 여기는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길에서 보면 1층에 투썸 플레이스가 있고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지만 골목 쪽에서는 1층이고 여기가 유치원이 있던 자리예요. 이 전에 있던 업체는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 면에서 좋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쾌적합니다. 관리를 해주시는 실장님 내위분께서 굉장히 관리를 또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운동하러 왔는데 지하에 또 퀴퀴하고 이런 탁구장들 생각하면 아주 쾌적하다는 느낌이 첫 번째로 들 것 같고 그리고 회원들이 문화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으신 것 같고 서로 편하고 또 고수 천국이 아니고 하수 천국이라고 할 만큼 고수와 하수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이렇게 이제 관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그냥 클럽이 이제 탁구장 분위기도 좋고 문화적인 활동도 종종 하고 이색적이고 그다음에 쾌적한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에 다니고 있는 회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여기 이제 까칠 대명사라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까칠한 대명사 문종훈님의 여기 와가지고 둘이 싸우게 만드는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생각할 때 간단님 장점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듯이 탁구장의 주인은 관장이 아니고 회원이라는 마인드 갖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때 그런 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적정한 선을 제시하고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또 방만하게 되고 네. 어떤 주인이 실질적인 주인이 빠지니까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네, 네. 그런 위험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쟁이나 어떤 가끔 이렇게 잡스러운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할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큰 원칙을 정해놓고 나서 회원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게 또 관장님 스타일이 지금 먹혀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대문구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탁구장이 적은 구로 알고 있고요. 근데 명기 탁구장이 생기는 바람에 명기 탁구장이 서대문구에서는 제일 잘 들어가고 회원 제일 많은 네. 쪽으로 됐고 또 다른 탁구장 사람들이 다른 탁구장 관장들이 더 그렇겠죠. 좀 부러워하는 탁구장으로 네.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관장님은 그냥 아까 이제 탁구 클럽에서 약간 신부는 꿈 내지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이런 걸 한다고 하죠. 그런데 회원님이 이제 이렇게 문종우님 같은 경우에도 그걸 이제 나름대로 관장님이 저렇게 그냥 한 발 물러나도 될까 이걸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장님은 뭐 성공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성공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너무 잘 그렇죠. 많이들 도와주셔요. 네네. 실장님 뭐 내분도 잘 관리를 해주시지만 여기 문종우 뭐 작가님 네. 께서는 뭐 까칠하다고 스스로 자꾸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실은 탁구장에서 문 산타로 불려요. 예. 아웃도어 업체를 이렇게 경영을 하시고 계신데 네. 뭐 있다고 베푸는 예.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밴드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없어요. 뭐 굉장히 많은 회원들한테 예, 많이 뭐 베푸시던데. 많이 베풀고 해서 예. 문산타로 불릴 정도로 뭐 경품도 그러시고, 많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먹거리 제공도 하시고 또 이렇게 장소 또, 뭐 예, 이렇게. 까칠하게 정말. 해서 회원들이 예. 제 눈치 볼 필요 없이 문 사장님, 예. 문 대표님 뭐 눈치를 보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탁구장을 또 다잡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도 예.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오바를 할 때 있긴 있거든요. 관장님이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할 때 있어요. 성격이 네. 배려하다 보니까. 네. 그때 내가 주인도 아니지만은 상임부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좀 싫어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근데 말씀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모르지만은 예.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싶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나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네네. 그리고 누가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아직도. 근데 예.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저를 알던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눈빛이 많이 순해졌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두 분 혹시 뭐 이렇게 뭐 탁구하고 아니면 글쓰기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혹시 뭐 계획 같은 거 혹시 뭐 있을까요? 혹시 관장님. 글쎄요, 뭐 저는 이제 뭐 아까 탁구장의 좋은 점, 장점 그 연장선상에서 실은 이제 봄이 되면 제가 또 꽃박스에 꽃을 심고 네. 화단에 심어놓은 꽃들은 알아서 스스로 꽃을 피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회원들이 지루하지 않게 뭐 계속 그런 역할들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문 대표님하고는 뭐 글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뭐 세운 건 없는데 뭐 마인드가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서 아마 뭐 어떤 사업을 새로 추진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네. 뭐 하다못해 문화공간 같은 네. 걸 조그맣게라도 탁구장 옆에라도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곁들이자면은 네. 그 출판사를 3개를 운영하고 계시고 네. 부장도 하시고 또 네. 작가로도 하시고 저도 와이프가 이제 뭐 도서관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뭐 그 비건 식당도 운영하고
또뭐별 바쁜 일을 다 해요. 저는 저보고 돈만 벌어놓고 하고 좋은 일은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이도 차는데 네. 저는 일을 하고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예. 내 이름이 드러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쑥스러워였고 아. 그냥 뒤에서 스포트해주는 게 좋았지 앞에 나가기 싫었는데 한 번쯤은 나도 이제 인생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 이름을 걸고 뭐 해볼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예. 뭐 관장님 얘기하시니까 문화적인 소양이 떨어지면은 돈 많이 벌어도 졸부 소리밖에 못 듣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적인 소양이 있으면은 적당한 돈을 벌고 먹고 살 정도만 되면은 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좀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관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나도 그런 쪽에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나중에 뭐 술자리에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저는 그 관장님이 그쪽에 이제 그 1층에 해당되는 앞쪽에 이제 화단을 가꾸고 이러신다고 해서 아 정말 딱 시인이신 것 같아요. 제 이제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생각하면 우름마도 시인이에요. 아 많이 우름마를 가꾸세요? 더 잘해요. 예. 그 관장님하고 좀 잘 통하시는 면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우리 작가님하고 저 관장님이 그 어디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밴드 명지 밴드만 예.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명지 네, 밴드요. 공개가 예. 되는데 이게 저희 밴드가 공개된 밴드가 아니어서 네. 그러면 이 시점을 계기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갑자기 저도 아까 두 분이 뭐 문화적인 사업 뭐 이런 걸 좀 이제 닫고 말고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걸 하면서 그 서대문에 이제 이렇게 연극에 관심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낭독극 낭독극으로 한번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참여하는 이렇게 하면 작가도 이제 우리 서대문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 네. 이제 발표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일반 이제 전문가들을 떠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장면이 뭐 워낙 생생해서 네. 그 이제 작품으로서 욕설이 좀 언어는 들어가긴 좀 하는데 순화를 시켜야겠죠. 그 정도 얘기야 뭐. 예, 오늘 이렇게 이제 두 분 나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뭐 관장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두 분만 모시고 아마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그 뭐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쉬운 대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실까요?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가웠고 이런 자리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공간을 꾸미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그 노래를 선곡한 걸 설명하면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머니라는 노래인데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과 어머님이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신앙 같은 존재이신데 어머니가 이 노래마을이라는 이제 90년대 활동했던 어떤 민중가요를 그랬죠. 민중가요 부르던 사람의 어머니인데 노래 작사 작곡은 좀 유명한 백창호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가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노래마을의 어머니인데 이 노래 가사를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같이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두 분 이렇게 서대문 FM에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은 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앙증발랄 라디오 재밌습니다. 예,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아마도 들었을 겁니다. 딴짓 하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우리가 사는데 도대체 어떤 길이 바른 길이던가요? 인생 살아보니까 바른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이 있던가요? 엉뚱발랄 라디오 서성훈이었습니다. 문종훈 님이 선곡한 노래마을 어머니를 들으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늙은 달이 떠오른 저녁 내 가슴에 가득한 어머니 골목만